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주희입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보상을 풀었던 분이 이 자리에 와 계세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여러분의 사람분의 이제 보상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분의 보상을 듣게 돼서 좀 안타깝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요.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진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궁금하다는 가정하에 제가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니고요. 접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1년 반이라는 짧은 직장 생활을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내조를 정말 잘하고 있었고요. 남편의 직업이 저희 가족을 좌지우지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집의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짧게 얘기해드리면 10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갖고 있다가요. 미국의 T모빌이라는 통신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5개 분점의 어학원의 총괄 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그래요? 수입 좀 받았겠다 생각 드시죠? 저도 그래서 나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란 직장 생활을 하고 본인이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매일 밤마다 가위에 누르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그만둬야겠다 해서 그만뒀죠. 직장인의 마지노선이 어딘가요? 맞아요. 자영업을 선택했어요. 자영업을 선택해서 이제 나는 산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2년 만에 같이 동업하시는 분이 야반도주를 하면서 도망가시게 되면서요. 저희 신랑이 단 한 번도 이벤트를 저를 해준 적이 없었는데 딱 한 번 이벤트를 해줬어요. 정말 잊지 못한 이벤트가 집안에 모두 나갔다 왔더니 집안에 벽면마다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가전제품이며 가구며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나만의 오산이었고요. 그때 아마 내가 플랜 B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게 무엇인지 알았다면 조금은 지금 그 힘듦에서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왜 일하세요?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요. 그죠? 저는 유산한을 만나기 전에는요. 저는 왜 일하세요? 물어봤을 때는 하루하루 먹고 살고 싶어서요. 정말 하루하루가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그날 먹고 살고 싶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왜 일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행복해지려고요.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냥 행복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만나보면 웃으면서 그냥 내 마음속에서 깊이에서 그냥 나오는 웃음, 이 행복을 살고 싶어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요. 얼마를 버는 것이냐, 이게 얼마 벌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버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벌고 계세요? 그런 반응이 있을 줄 알았고요. 근데 우리 다 코로나 겪어보셨잖아요. 코로나 겪어보니까 어떠세요? 내가 있던 직장 생활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 단 한 번씩 느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요. 과거에는요. 부모님의 의존을 하면서 살아왔죠. 의존도가 되게 짧았어요. 그렇죠? 저만 해도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의존도는 거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24세, 5세 정도에 이제 독립을 하고 경제 생활을 좀 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한 60세에서 65세까지 정년퇴직이라는 게 갔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노후 생활을 이제 즐기시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어떠세요? 기본이 35세래요. 근데 제 주위에도 보면은 저도 결혼을 했지만 부모님의 의존을 조금 하고 살 때도 있고요. 이렇게 부모님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가고 있죠. 그럼 여기서 질문. 내 아이가 20살이 넘었는데도 나는 그 아이의 디딤돌이 돼줄 수 있다 하시는 분. 난 그만큼 경제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한 분 계세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현재에는요, 진짜
디딤돌이 돼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자수성가해서 살 수 있는 게 거의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경제 생활은 어때요? 내가 직장을 더 갖고 싶고 더 오래 있고 싶지만 그렇지 않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35년 벌어서 25년 살았다면 지금은 어때요? 15년에서 20년을 벌어서 60년. 근데 최근에 너무 충격적인 기사가 났죠. 200년까지 살 수 있다고요. 이건 충복일까요? 재앙일까요? 그렇죠. 어느 분은 미쳤나 봐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럴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90세 할머니들 보시면 저분이 70세신가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정정하신 분들. 그러면 200세가요. 맞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때까지 어떤 환경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죠. 어떠시고 싶으세요? 이쁘고 건강하고 그쵸. 돈 많고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그게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꿈입니다. 그리고 이게 경제 흐름의 변화가 이제 바뀌어 가면서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 너무 많죠. 코로나가 있으면서 어떠세요? 제 주변에도요. 투잡, 쓰리잡 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셨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일을 안 하시던 그냥 가정주부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경제가 점점 달라지게 됐죠. 그리고 요즘 어때요? 관리비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저 최근에 저희 집은 36평이에요. 근데 30만 원 돈의 관리비 나오던 게 50만 원이 나온 거였어요. 맨 처음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그래서 우체통에서 다른 집 것까지 막 거기서 봤어요. 우리 집만 이런가? 그러면 우리 집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다 비슷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현 경제 흐름이 완전히 물가가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대박인 게 있어요. 요즘 들으셨나요? 7월부터 설탕가가 소금값이 올리기 시작한대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요. 모든 음식에 설탕과 소금이 안 들어가는 거. 왜냐면 설탕은 25% 오르고요. 소금은 26%가 오른대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밖에서 외식하거나 내가 빵 하나 사 먹기 위해서는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오르겠어요. 요즘 빵값이요. 완전 달라졌거든요. 제가 한 커피숍에 갔는데 커피 2잔에 빵 2조각을 샀는데 44,000원 나왔었어요. 기절했었거든요. 요즘이 이렇게 빵이 금빵이 됐었어요. 이렇게 현재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야 되고 풀타임을 계속 뛰어야 되고 그런데 투잡, 쓰리잡 해도 괜찮지만 그런데 내가 플랜 B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돼요? 만약에 사고가 당한다면 플랜 A도 나의 삶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 친구 하나가요. 남자친구인데 남자인 친구예요. 남자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희 집 근처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빚을 안고 가고 싶지 않아서 저녁에 사실은 마켓컬리라는 그 배달을 하다가요. 차가 잘못돼서 하체를 마비시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빚을 만들지 않다가 결국엔 내 몸을 다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남의 일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 주위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에 나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잘 살려고 빚 없이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요즘에 진짜 플랜 B를 위해서 많이들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리더인된 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요. 경제 흐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나의 위치를 보셔야 되는 거죠. 나는 시간적 자유를 갖고 있는가? 경제적 자유를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면서 업종별 폐업률이 너무 높아졌어요. 한식당은 274기가 폐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편의점은 20개를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저희 아파트에도 되게 잘 되던 편의점이 다시 한번 근데 이 편의점도 어떠냐면 몇 년에 한 번씩 리뉴얼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쓰지 않는 돈도 어떻게 해요?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걸로 해서 스트레스 자영업자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원치 않는 돈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고요. 경제적으로 내가 너무 장사가 안 되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하면 대출을 바꿀 수밖에 없고 제가 최근에 코드를 띄면서 저희 집 앞에 화장품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사에서 나와서 근처에 올리브영이 생겼으니 문을 닫으라고 했대요. 그분의 의지였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본사에서 문을 닫으라면 닫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현실. 직장인들은 또 어떨까요? 네, 직장인들은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그걸 배에 내가 어떻게 해요?
풍조롭게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바쁘다는 거죠. 나의 노후 준비는 꿈도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신랑은 학원을 그렇게 자기 의지대로 그만두었지만 1년 후에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기업에서 인수했어요. 갑자기 거기 있던 선생님들이 다 퇴직을 당하게 되는 거죠. 직장인들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노후 준비는 어떻게 준비하세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도 내가 지금 잘 되지만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이 될까요? 아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현금 흐름을 한번 볼게요. 우리 왼쪽에 있는 게 급여 생활자와 직장인과 자영업자. 지금 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은요, 일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떻게 해요?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인구의 95%가 일을 열심히 하지만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안정적이야. 난 괜찮아. 난 지금 잘 보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오른쪽은요. 보시면 어떻게 해요? 권리 수입이에요. 그래서 인구의 5%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은 누가 갖고 가요? 95%가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스템을 돌리는 거죠. 내가 사업을 크게 한다던가 아니면 시스템을 돌려서 스스로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왼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른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른쪽. 네. 그래서 이제는 돈에 대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편견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가감없이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만약 내가 1,000만 원을 번다면 어떤 번을 벌고 싶으세요? 월급으로 1,000만 원 벌고 싶으세요? 아니면 영업을 해서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싶으세요? 월세로 1,000만 원을 받고 싶으세요? 이자로, 임세로 1,000만 원을 받고 싶으세요? 그렇죠. 임세죠. 대부분 이렇게 두 개로. 네? 월세, 이자, 임세 다. 네. 이렇게 월급과 영업은요. 어떻게 해요?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돈을 버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월세, 이자, 인세는 어떻게 해요? 내 자산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는 실태가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계속 일을 해서 들어온 돈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지금 시대는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굳이 공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100세고요. 30년 일해서 노후 준비는 절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연금 저축해서 내 인생 노후를 맡길 수 있다. 그런 세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내 집 있고 내 차 있으면 괜찮다. 그런 생각 드시나요? 절대 이제는 그런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생각의 차이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 돈이 보이지 않는다 하면 나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돈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기 보면요. 직장인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돈을 벌기 하고 자영업자도 똑같이 하지만 어때요? 나한테 노동의 한계는 항상 오는 직종이죠. 그리고 권리서도 보면 어때요? 백종원 씨 요즘 엄청 TV에서 바쁘시잖아요. 근데 계속 어때요? 프랜차이즈는 계속 넘쳐나게 생기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어떤 분이 가고 싶으세요? 노잼 있는 회사에서 직장을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면 권리소득을 갖고 백종원 씨처럼 좀 누리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리포터로 지은 조엠 롤링스라는 분이나 아니면 요즘에 김이나님 완전 요즘에 계속 소득순위 1위잖아요. 작사가에서 이렇게 이런 분처럼 계속 나는 어떻게 돈을 1,000만 원을 아까처럼 벌 때 어떻게 버실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 때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기업을 내가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시스템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프랜차이즈를 계속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던가 아니면 시스템을 빌리고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 아빠 대기업과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해요? 투자 리스크가 발생을 하죠. 근데 그 전에 그만큼의 자본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참 큰 슬픈 현실인 거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빌리고 활용하는 방법은요. 투자할 필요가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 지식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쓰고 먹고 바르는 것들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고 권리 소득인 거죠.
예, 그래서 마케팅의 변화가 왔고요. 예전에는 TV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블로그 광고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리얼 후기로 갔는데 여기서 나는 허니버터칩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포켓몬빵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다 구정 광고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난 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는 주셔서 그걸 어렵게 산대 하다가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내 아이도 먹여봐야 돼서 가다 보니 어떻게 해요? 예, 그게 성행을 하고 그거 하나 사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지금 왔죠. 그래서 똑똑히 소비를 하려면요. 입소문을 내는 마케팅을 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입소문은 잘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찐 소비자가 되시는 거예요. 먹고 바르고 소비만 하시는 분. 이제까지 내가 그랬다면 한 번쯤 되시고요. 똑같이 행위가 먹고 바르는데 소득이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너무 좋죠.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패러다임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건강식품이나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예, 네. 이렇게 삶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복 파란새는 없습니다. 이제는 있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 개의 보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행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이제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변화를 원하시는 것이 맞는지 가슴손에 한번 손을 얹어보시고요. 나 진짜 뻔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않고 난 지금부터 정말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물을게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네, 유산하세요. 맞아요. 저는 시간을 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예, 백종원 안 부럽습니다. 예, 저는 계속 재구매를 하고 소비자들 늘리고 그러면서 자산을 불려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언가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사고 파는 세상,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직접 판매 회원 직접 판매 시장 현상을 보면요. 글로벌로 211조 원이 판매율이 계속 나아가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5.2조 원이 이렇게 큰 시장으로 직접 판매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회원 직접 판매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무자격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격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경력이 없었거든요. 나이, 성별, 학력, 그리고 미모, 지역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자본,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단지 체험한 것만 있으면 되시고요. 거기에 부업도 가능하세요. 핸드폰 하나면 끝날 수 있는 일이죠. 저희 파트너들의 90%는 부업자분들이세요. 그리고 시간적인 자유를 갖고 있고요. 왜 이러냐?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팀과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재정적인 권리소득까지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트워크 회사 너무 많죠. 우리나라에 몇 개 있을까요? 예, 3,2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등록 불법 업체까지 하면요, 굉장히 많죠. 하지만 안전한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사는 13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사들을 설명드릴 회사는요, 유산하는 2003년부터 한 번도 이 고유 등록번호가요 바뀐 적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제 527호가 바뀐 적 없이 쭉 이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장사를 하려고 시작하면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옆집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나 이 사업 좀 해볼까? 언니한테 물어보세요. 나 이 사업 하면 잘할까? 물어보세요. 이거 아이템 괜찮은 것 같아? 아니죠. 전문가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자꾸 백종원님을 찾아가서 나 이거를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세요? 그분이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정말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동네 엄마들한테 묻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책을 읽으셔서 이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분은 그냥 머리가 환하게 계신 분이 아니시래요. 정말 유명하세요. 미국의 미래 경제학과 필저라는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셨어요. 미래에는 웰리스 사업에서 백만장자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중에 없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진짜 패러다임만 바꾼다면 백만장자 누구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회사를 그래 웰리스 사업에 아이템을 갖고 해야 되는 걸 알겠어요. 네트워크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회사를 선택하셔야지 보셔야 되잖아요. 유산하는요. 계속
2003년부터 어떻게 해요? 초고속으로 매년마다 35%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도요. 유산화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업종을 장사를 시작하려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회사에서 하시겠어요? 아니죠. 성장률이 계속 성장하는 걸 회사를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7년 연속 어떻게 해요? 성장률을 계속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후원 수당을 계속 증가했어요. 그러면 돈을 벌어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 회사를 선택하셔야죠. 여기 밑으로 쭉쭉 내려가 있는 몇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 선택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계속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걸 보셔야죠. 몸무게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예, 나의 수입도 위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정말 잘하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뭐요? 소비하는 거. 정말로 어저께 저희 아들이 연락해서 엄마 10,000원만 주세요. 왜 이렇게 그 전날도 엄마 10,000원만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차단을 해버렸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알려주지 않아도 소비를 너무 잘하죠. 좋다는 건 그렇게 찾아가요. 저는 정말 맛있는 빵일 때는 정말 잘 찾아가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알려주지 않아도 근데 내가 어차피 나가는 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을 브랜드 체인지만 해서도 내가 수입이 된다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산화는 정말 쉽다는 걸 이야기해드리면서요. 유산화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은요. 기업가의 전략이 아니라 한 과학자의 비전을 통해서 유산화가 창립되었고요. 마이런 웬츠 박사님은요. 미생물학 명확학 박사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화 제품 자체가 나왔을 때가 완전 기존 회사들과는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드리면서요. 세상에서 정말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는 모토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저는 예전에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이게 무엇이? 라는 생각했는데 하나. 건강하다는 건 내 몸만 건강한 걸 얘기할까요? 아니요. 정신과 마음이 몸이 육체가 다 건강한 걸 말해요. 내 육체와 마음이 다 건강하려면 어때야 돼요? 내 생활이 평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돼요. 그게 유산화가 리더님들한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전하는 비전이에요. 모든 것들을 행복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경제적인 것도 세상에서 가장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멋지세요. 떨리지 않으세요? 지금 눈이 졸리신 분들 절대 졸리시면 안 돼요. 다른 분들도 돈 버는 방법을 받아가시는데 이분들 여기서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얘기죠. 유산화는요. 이렇게 1994년도에요. 걸 연구소를 통해서 설립됐고요. 1992년도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미국 유타주에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산업이부,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2003년도에는 한국에 이렇게 오픈하게 됐는데요. 지금 20년째 이렇게 성행을 하고 있고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기서 가장 봐야 할 건요.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죠. 뉴욕 증권거래소는 어디예요? 미국 제3대 증권거래소이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증권거래소입니다. 이건 뭐예요? 회사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회사가 공신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탄탄한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지만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 있을 때 내가 상속을 할 때 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FDA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25개국에 진출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산화는요. 끊임없이 계속 고원료 그리고 고인력, 고품질을 만드는 연구개발팀 150명이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산화는요. 하청을 주는 회사도 아니에요. 인하우스 제조업체라는 건요. 하청을 주는 OEM 방식도 아니고요. 원료만 제공해주는 ODM 방식도 아니에요. 그리고 유통만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제조 회사예요. 완전 다르죠. 내가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통하는 회사 중요하지 않아요. 내 회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걸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마인드 중간 업체들을 다 뺄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 내 수입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다른 거죠. 그리고 원료부터 포장까지 원스톱으로 900번은 넘는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제품 믿고 섭취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까 전에 화장품 얘기해 주셨잖아요. 10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화장품 기존에 있는 화장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1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이런 회사 보셨어요? 우리 사실 1년 동안 연구를 해도 머리에서 지날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유산화는 우리 피부를 위해서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정말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만들었다는 얘기죠. 오, 예, 처음 하셨구나. 예. 그래서 유산화는요, 여기 보시면 제3의 기관에 인정하고 있어요. 미국의 의사용 탁상 펠람
네, 처방전에 의해서 유산하는 여기 제품이 등재되어 있고요. CPS는 캐나다 의학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지침서로서 여기 유산화 제품이 등재가 되어 있어서 참고를 하면서 유산화 제품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하고 계시죠. 그리고 20년간 전 세계 영양제를 평가하고 있는 전문 서적인데요. 라일맥 윌리엄이라는 생화학자 박사를요. 캐나다 보건성에서 2위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3판을 얘기 잠깐 해드리면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39가지의 영양소를요. 그 함량의 기준을 정한 다음에 북미 지역에 판매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국민들이 북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성적표처럼 볼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어떤 제품들의 질과 제품의 함량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등급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3판에는 숫자가 흡수율이 정해져 생체 이용률이 정해져 있고 4판부터는 별표로 나와 있고요. 6판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메달로 형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받는 그래서 20년이 넘는 1999년부터요. 약 20년이 넘는 동안 발행은 되오면서 계속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제품이죠. 어떤 거 드시겠어요? 그렇죠. 1위 드시잖아요. 내 아이 1위 안 하면 속상하시잖아요. 그래서 1위 하는 제품으로 섭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 세계 4,500명이 아니라 6,500명한테 제품을 계속 후원을 하고 있고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어때요? 몸이 재산이죠. 아침 먹고 운동하고 점심 먹고 운동하고 저녁 먹고 눈만 뜨면 운동하시는 분들이에요. 몸이 전재산인 분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후원한 게 아니라 제품을 후원받고 끊임없이 내 몸을 위해서 섭취하고 있다면 이런 제품을 내 아이한테 먹일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시겠죠. 이런 제품이 있고요. 유산화 제품으로는 아까 말씀해 준 것처럼 화장품 셀라비브가 있고요. 클린 다이어트 이제 저 7월부터 한 달 동안 해독이 들어갈 몸이거든요. 잘 봐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건강하게 날씬해질 수 있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클린 다이어트가 있고요. 누트리션 내 몸에 영양을 듬뿍 줄 수 있는 누트리션까지 3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제품이 있습니다. 유산하는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이 영양제 1위예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시장에서요 가장 판매율이 높은 게 영양제예요. 그런데 작년에 2022년도에 라면 시장이 몇 조인 줄 아세요? 2조, 정확하게 2조 3,800억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의 작년에 라면 시장은 영양제 시장이면 여기 나온 것처럼 3조 5천억이었어요. 거의 약 2배예요. 라면 안 드신 분 있으시나요? 연예인들은 뭐 1년에 한 번 드신다거나 그러는데 거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먹잖아요. 이런 라면 시장보다 영양제를 더 먹는 세상이 왔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웰니스 시장이 정말 많이 커질 거라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위가 화장품이에요. 근데 유산화는 어때요? 영양제, 화장품 2개 다 갖고 있죠. 그러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 최고의 제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이제부터 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유산화는요 회원 가입이 있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형 회원과 사업자형 회원이에요. 유산화는 깔끔하게 소비자 회원한테는 10% 매달마다 10% 할인을 해드리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전달하는 건 괜찮아. 그냥 먹고 쓸게 하기 때문에 할인율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에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사업자를 내는 게 아니라 나는 유산화를 사업을 할 거야 라는 분들한테는요. 스타터킷 구매를 하시는데요. 약 2만 원. 유산화의 판권을 저한테 2만 원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점 점수 200포인트를 달성하시면 비즈니스 센터가 개설이 되고요. 6주 안에 400포인트가 합쳐서 된다면 BC가 하나가 아닌 3개가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3개 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왜 3개 주냐고 물어보신다면 유산화 본사에서 우리에게 중복으로 수당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소비자와 같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가로 10%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 해서 더 많은 할인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똑같이 할인이 정착제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산화의 보상 플랜은요. 후원 수당이 있습니다. 작은 실적의 20%를 주 정산 주 지급이에요. 주 마감이 아니고 주 정산이라는 점 그리고 주에 지급을 해주고 있다는 거. 매주 금요일 아침은요. 파트너들 얼굴을 보시면 아세요. 돈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고요. 나머지 실적은 2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매치 보너스, PPPS가 있고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 리서치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프로모션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돈 되는 계산을 해볼게요. 유산화는요, 바이러니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나로부터 이진법으로 밑에 두 줄로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바이러니 방식은 다 두 줄로만 내려가고 있죠. 제가 왼쪽에 A와 오른쪽에 B를 소개했고요. A도 똑같이 왼쪽에 C와 오른쪽에 D, 그리고 B도 똑같이 왼쪽에 F와 오른쪽에 G를 소개했어요. 각각 2명씩 소개했죠. 그리고 저는 또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 그분은 내 파트너의 밑으로 배치를 해서 같이 팀으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팀워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나 혼자 양파를요, 100개를 까는 게 더 편할까요? 아니면 100명이 100개를 까는 게 더 편할까요? 100명이 100개 까는 게 편하죠. 제가 아까 무슨 일을 했어요? 시간을 버는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혼자 일할 때는요, 이렇게 10만 시간을요 했을 때 저는 40년이 걸려요. 그런데 100명이서 10만 시간을 하게 되면 4년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죠. 어떠세요? 나 혼자 아니야 괜찮아 나는 그냥 혼자서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해서 혼자 하셔도 괜찮으세요. 하지만 난 팀과 함께 재밌게 팀워크를 마치면서 사업을 할 거라고 한다면 시간도 벌고 내 수입도 더 극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유산화는 단계 마케팅이 하고요. 무제한 무한 깊이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작은 실적에 20%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직급과 기간 어떤 거 상관없이요. 내가 오늘 사인했기 때문에 3% 받아야 돼. 그리고 너는 아직 어느 정도 실적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5% 받아야 돼가 아니고요. 누구나 오늘 사인하신 분은 20%, 중간에 있는 저도 20%, 저희 최고 스폰서님도 20%, 우리 코리아 안에 있는 최고 직급자도 20%. 얼마나 좋아요. 제가 유산을 선택할 때 이 부분이었어요. 나만 열심히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회사인 거죠. 그래서 사재기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 말씀 안 할 것 같아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 실적은요 무한 어떻게 해요? 2월을 해주고 있어요. 타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마감기 제도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로가 되죠. 하지만 유산화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수당 받아가고 남은 실적은 다 다음 주로 2월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트 BC는요 1개 아니면 3개예요. 아니야 난 2개 갖고 싶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1개를 유산화 굳이 하나를 더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개 아니면 3개로 오픈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200포인트를 가지고 BC 하나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고요. 친구와 가족한테 왼쪽과 오른쪽에 소개를 해서 이분들도 각각 2명씩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이 발생하게 돼요. 동창은 1,500포인트가 올라왔고요. 약국 사람한테 전달했더니 1,500포인트. 그 점이 어떻게 해요? 나의 왼쪽에 다 점수를 합쳐니까 3,000포인트. 그리고 내가 가족한테 소개했고 가족이 슈퍼 아줌마한테 전달해서 2,000포인트. 그리고 또 동창한테 전달해서 1,500포인트를 해서 여기 오른쪽에는 3,500포인트가 수입으로 이렇게 잡히게 돼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나요? 적은 실적의 20%는 수당으로 발생이 되고요. 나머지 500포인트는 어떻게 해요? 2월. 유산화에서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입이 300포인트 곱하기 20% 주다 보니까 600불에서 69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고요. 요번엔 3개예요. 똑같이 저는 친구와 선배한테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2명이 아닌 2명을 더 제가 소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3번 가게는 가족과 후배를 소개를 했고요. 친구가 동창과 약국한테, 그리고 선배는 슈퍼아줌마 동생한테, 그리고 가족은 친구와 학원 선생님한테, 그리고 후배는 가족과 친구한테 소개를 했더니 각각 점수가 올라오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걸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제 이번에 왼쪽에요. 점수를 합의 몇 점이에요? 1,500점이죠. 그리고 선배 나의 002의 오른쪽에 있는 점수는 1,500점이에요. 그래서 1,500대 1,500점 해서 나의 수입이 발생이 되고요. 3만 가게 제 거기 때문에 제가 수입을 받는 건데요. 또 한 번 계산하면 가족 내 3번의 002 쪽에 점수가 올라서 200포인트, 2,000포인트,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라온 총합을 하니까 1,500포인트에서 저한테는 2,000대 1,500이라는 수입이 또 생기고, 여기에 1번이 일했나요? 안 했죠. 놀고 먹네요. 이러면 어떡할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줄게. 이게 유산화의 정말 꽃이에요. 중복 수당이에요. 중복해서 또 한 번 주는 거죠. 수입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래서 나의 1번에 아까 BC
하나 있을 때처럼 똑같이 점수가 나의 왼쪽에 있는 거 총합이 3,000포인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총합이 3,500포인트에서 작은 실적 3,000포인트, 1,500포인트, 1,500포인트 수당이 총합이 다 제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극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총합단이 6,000포인트가 되고 6,000포인트 곱하기 20%를 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69만 원만 벌 수 있는 게 어떻게 됐나요? 133만 원. 2배가 됐죠.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예, 3BC죠.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예, 타사와 같이 비슷한 걸로 바이런스로 가시려면 1BC로 가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극대화가 되려면 예, 3BC로 가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실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도 예, 없는 것이 있어요. 유산화만 있어요. 유산화의 꽃이고요. 유산화에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유산화만 갖고 있는 추가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소득에 어떻게 해요? 극대화가 됐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밑에 단계를 맞는 게 아니고요. 위에 상한선을 뒀어요. 그래서 위에서 절대 주지 않아요. 그게 5,000 대 5,000이라는 포인트가 되면요. 더 이상 수입을 받아갈 수 없어요. 좋죠? 그렇죠? 안 좋죠? 그렇죠?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왜 무한이라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요. 계속 위에는 받아보면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저희 파트너가 있는데 저는 열심히 일하세요. 응원합니다. 하는데 저분은 열심히 뛰고 저는 커피 마시면서 빵 먹고 있으면 어떠세요? 때려주고 싶잖아요. 우리 직장 사람들도 나한테 자꾸 일 시키는 게 싫었던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요. 유산화는 위에 있는 게 상한선 딱 잘라버린 거예요. 왜? 더 수입의 극대화를 받는다면 네가 어디로 가? 옆으로. 아니, 밑으로. 밑으로 가서 같이 파트너와 팀워크를 이루면서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디로 갈까요? 잘하는 파트너 밑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정말 예 힘들어하는 좀 이 사업을 조금 더디 가는 파트너 밑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저는 열심히 해서 5,000 대 5,000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무한대로 계속 나온다면 의미가 없겠죠. 어떻게 해요? 가게 하나당 2개씩 나와요. 근데 아까 가게가 3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극대화가 됐어요. 2배가 됐어요. 그러면 가게가 또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수입이 더 극대화 되겠죠? 한 가게당 2개씩 나와요. 그럼 4번, 5번, 2번 가게에서는 6번, 7번, 3번 가게에서는 8번, 9번 이렇게 해서 9개가 내가 총 비즈니스 센터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거기 어떻게 6번, 7번, 8번도 계속 2개씩 생기는 거죠. 자, 여기 잠깐 앞에 계신 분은 뒤를 보시고요. 뒤에 계신 분은 앞에 있는 사람 보세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나의 PPPS다 생각하시면 추가 비즈니스 센터 계속 다 있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이거예요. 무수하게 추가의 돈을 버는데요. 한계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한. 내가 열심히 한다면 계속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생기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무한대로.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유산화해서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무한대로 계속 주고 있고 거기에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요. 이렇게 5,000 대 5,000 1번에서 딱 맥스가 되면 700만 원의 수입이 생기고요. 2번 가게에 또 맥스가 생기면 보너스가 100만 원씩 늘어나면서 800만 원. 그리고 또 세 번째 가게에서 5,000 대 5,000이 쓰면서 900만 원, 100만 원씩 계속 늘어나면서 이게 수입이 생기는 거죠. 어떠세요? 그래서 내가 총 비즈니스 센터가 9개가 되고 5,000 대 5,000 맞았다. 그러면 수입이 얼마예요? 월 1억. 어떠세요? 꿈의 돈이죠. 내가 자고 일어나도 한 달이 지나도 1억 들어오고 자고 일어나도 한 달에 1억씩 들어온다면 어떠시겠어요? 너무 좋겠죠. 예, 꿈 같은 일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생 멘트 보너스인데요. 제가 아까 잠깐 착각은 했어요. 이게 뭐냐면 신규 파트너가 비즈니스를 빠르게 적응하는 것을 적극 후원하면서요. 프리미어 페이스 세터라는 자격 취득을 줘요. 평생 동안 15%를 주는 평생 보너스예요. 그래서 딱 한 번. 가입 후 첫 8주 동안 56일 안에요. 4명 이상을 소개하시고 그 샴푸 하나 뭐 해독 하나 여러 가지를 합쳐서 포인트가 1,600포인트가 된다면 이 PPPS라는 평생 매칭 보너스를 주는데요. 자, 아까 했던 거 다시 할게요. 내 뒤에 있다. 뒤에 있는 사람이 나의 다 매칭 보너스다 생각하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려드릴게요. 예, 저는요 정씨, 김씨, 이씨, 송씨를 소개했어요. 4명을 소개했고요. 저도 PPPS를 했고 이분들도 각각 PPPS를 했어요. 그런데 정씨가 받아가는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제가 회사에서
정시를 정말 열심히 후원을 같이 협력해서 일을 했구나 해서 정시의 돈을 15만 원을 뺏어가요. 그렇죠? 안 돼요. 나빴어요. 이러지 않아요. 유산화에서는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주냐면 정말 너가 호흡을 맞추면서 진짜 열심히 같이 도와줬구나 해서 회사에서 따로 저한테 후원수당 외 15% 줍니다. 파트너의 돈을 뺏어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을 후원할 수도 있겠죠.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아까 나는 두 줄을 잘 맞춰라고 하시는 분도 수당을 받아가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한 명을 정말 제대로 어떻게 해요? 소개를 하고 이 사람이 수입 받아가도 그리고 호흡을 맞춰도 수당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게 유산화의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4명의 돈을 후원을 했고 이분들이 100만 원 벌어간다면 나는 60만 원이라는 수입이 생기는 거 보너스로 1000만 원씩 벌어간다 하면 얼마일까요? 600만 원. 매달 내가 후원수당 빼고 600만 원씩 보너스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행복하죠? 예, 유레카를 부르셔야죠. 외치셔야죠. 예, 그게 평칭 매칭 보너스. 이것도 한계가 있다? 없다. 내가 소개하는 100명이고 1000명이도 마음대로 하셔도 제재하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극대화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유산화는요. 리더십 보너스 그리고 고들 이상의 리더들한테 전 세계 매출의 3%를 주는 리더십 보너스가 있고요. 셀라비브 보너스. 이건 뭐냐면요. PC 회원을 내가 소개하고 그분의 첫 구매가 셀라비브로 이루어진다면 25% 주는 셀라비브 보너스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예, 수입도 주고 여행도 가는. 우리 제주 프로모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이거 이렇게 유산화는 너무 쉽게 여행을 갈 수 있는 프로모션도 있고요. 엘리트 보너스는요. 총 전 세계 소득 순위 60위까지 1%를 분배해서 나눠주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예요. 상속세가 없고요. 증여세도 없습니다. 요번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얼마나 어마어마했죠. 내가 많이 벌어놔도요. 구축해놔도 절대 나라에서 가져가는 돈 없어요. 내가 그대로 나의 자녀한테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한 개의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할 때는요. 매 주마다 실적 점수 100점만 있으면 되시고요. 2개 이상. 아까 몇 개 줬어요? 3개 줬죠. 예, 3개 이상. 4개, 5개, 6개, 10개가 있건 100개에도 상관없이 예, 매 주마다 실적 점수 200점만 내가 유지를 하신다면 충분하게 내가 벌어가는 수당을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회사에서 이익을 원하고 그것들을 창출해가는 회사라고 한다면 내 가게가 점점 많아질수록 어떻게 할까요? 내가 회사에 내야 돈은 더 유지해야 조건들은 많아져야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하나예요. 정말 우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건강한 삶을 바라기 때문에 몇 개가 되든 100개, 1000개가 되든 그냥 유산화 제품을 먹고 그걸 쓰고 변화를 이루면서 사람한테 전달하는 그 비전 하나로 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요. 내가 이 돈을 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있었어요. 유산화를 하기 전에 절대 생각한 적이 없지만 유산화를 하면서 느꼈던 적은 내가 수입이 어느 정도 유산에서 창출이 된다면 저는 저희 아이가 고2, 중3인데요. 바로 자퇴를 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예요. 이 넓은 세상을요. 이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같이 나도 여유롭게 세상을 보면서 정말 어려운 나라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도 보여주고 정말 잘 사는 나라에서 그 문화들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한테 정말 세상이 넓다는 거 너가 할 수 있는 가치성이 넓다는 거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요.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예요. 공부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버느냐가 내 가치를 바르고 내 가족의 가치성이 달라진다는 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다면 여기 계신 분은 정말 삶의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요. 세상에서 정말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